자, 일단은 교재를 좀 먼저 나와볼게요. 뭐가 떠오르고? 지난 시간에 그 직전 대비 때도 아마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오답노트 쓰러 왔을 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결과는 뭐죠? 첫날부터 권해, 승우 뭐야?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뭐야? 첫날부터 그리고 지금 연우랑 승우 제외한 나머지들은 뭐 영원히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들은 단어가 뭐예요 이게? 결과가 왜 이렇게 개판이에요?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이제 대충 하는 거야? 지난 시간에 바로 얘기했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니네 기말 때 우리 23일부터 기말고사 대비 들어가잖아요. 기말 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내가 100번 강조했잖아. 그죠? 지금 평상시에 잘해야 성적이 잘 나오는 거지. 내신 때 그거 4주 5주 그거 깔짝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 거면 개나 소나 1등급 나오죠. 그죠? 이번 시험에서의 성적을 봐도 여러분이 느끼는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의 성적에 기반이 되는 거야. 우리 심지어 지난주 금요일날 학원에 와서 시험도 봤잖아요. 뭐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봤잖아 와갖고. 그쵸? 그때 제가 이제 검사를 했을 때 진짜 결과가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처참했어요. 결과가. 내가 채점 다 해갖고 점수는 비공개하겠지만. 근데 지금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했었냐? 딱 이번 주만 놀아라. 이런 얘기 했었죠. 딱 이번 주만 놀자.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첫날부터 너무 개판인데 이건 아니지. 응? 이렇게 공부하면 기말 때 달라지는 게 없어요. 또 똑같은 결과를 받고 싶고 또 여러분 똑같은 후회를 하려면요 계속 이렇게 공부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단어를 절반도 못 맞춘 사람들 절반도 못 맞추거나 아니면 거의 반 가까이 틀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야. 이번 시험을 보고도 느끼는 게 없어요? 얼마나 더 망쳐야 느낄 건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숙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단어 테스트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제가 합의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오늘 아까 전에 제가 그 전달받은 상황으로는 잠깐만요. 뭐 예진이는 승급 테스트니까 내가 그렇다고 칠게. 영원이는 오늘 첫 수업이니까 역시나 그렇다 칠게요. 근데 이한이, 건혜, 윤재 셋은 아니에요. 셋은 아니야. 그리고 지우 너는 내가 그 시간대 공지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최소 3번은 했는데 시간대를 착각했다는 건 뭔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고 카톡으로도 공지했고 심지어 내가 지우 어머님께도 내가 전화해갖고 따로 말씀도 드렸는데 근데 착각을 했다고? 몇 번을 공지해야 돼 그러면 너한테? 당일날 그러면 또 연락해야 돼 내가 너한테? 너 오늘 늦지 말고 와라. 아니 고등학생인데 이 정도도 못 챙겨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다들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는 거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지금 여러분 희희낙낙 할 때 아닙니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되게 긴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아직 한참 멀었어요. 고3까지 아주 긴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께서 뭔가 좀 어떤 태도적으로 일단 먼저 변해야 돼요. 태도적으로.
지금 당장 성과는 어떻게든 운빨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1등급이 운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1, 2등급은 운으로 찍을 수 없는 등급입니다. 이건 수능이든 내신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지금 이제 시험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놀자라는 분위기로 간다면요. 안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번에 전 과목 예를 들어 전 과목 전교한 5등 안에 들었다. 이 정도라면은 제가 이해할게요. 그 정도라면은 굳이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아니잖아, 얘. 냉정히 아니잖아. 여러분은 각자 부족한 점을 채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까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놀지 말고 공부만 하라 이런 소리를 하진 않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는 하자는 거예요. 놀 때는 노세요. 놀 때는 여러분이 알아서 놀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놀 때는 놀고요. 할 때는 해야지. 적어도 정말 기본적인 건 해야지. 숙제가 됐든 단어 테스트 준비가 됐든. 제가 오늘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내가 만약 얘기하게 되면 세 번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존댓말을 쓰면서 여러분께 좋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좀 잘 해오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수업하기 전에 앞서서 이제 우리 앞으로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건지 대략적인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잠깐 말했다시피 5월 23일 이때부터 이제 기말고사 대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2주 동안은요. 딱 이제 월수에만 수업을 할 거고 금요일 날에는 자습 및 테스트를 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만 월수에 등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월수금 등원이 될 거야. 알겠죠? 이것도 착각하지 말고 내가 또 공지할 거예요. 이 다음 주 한 말경에 내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 이제 4회의 수업이 나오게 되는데 이 4회 동안 할 게 크게 두 가지 콘텐츠라고 생각하면 된다. 첫 번째는 오늘 여러분이 앞 시간에 봤던 하프 모의고사가 되는 거야. 이 하프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올 때마다 시험을 볼 거예요. 총 4회분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이제 25분 동안 총 10문제를 이렇게 풀고 제가 해설 강의를 이제 해드릴 거고요. 해설 강의를 이제 그 10지문에 대해서 전부 다 하진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한 두세 개? 이 정도만 조금 어려울 법한 이런 것들만 제가 뽑아서 몇 개 질문만을 이제 해설을 할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숙제로 내줄 건데 숙제 부분은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나눠드린 교재가 어법 교재예요. 어법 교재. 어법 교재인데 이 어법 교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앞 시간에 하프 모의고사 이제 두세 지문 정도를 선생님이 이제 해설 강의를 해주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요 이제 어법 문제 해설을 이제 제가 해드릴 건데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저랑 정규반에서 이제 수업을 들어봤던 우리 승우나 예진이 같은 경우는 뭐 대략적으로 저한테 들은 바가 있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제 저한테 제대로 어법을 배우거나 뭐 이런 적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좀 큰 틀로서 어법을 이제 설명을 해줄 겁니다. 큰 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어법은 어때요? 중등부 때 배웠던 거. 뭐 투부정사 해갖고 투부정사에 대한 거 쫙쫙쫙 배우고 동명사에 대한 거 쫙쫙쫙 배우고 문제 풀어보고 이렇게 배운 게 여태까지 여러분의 이제 어법 학습이었을 거라고. 근데 그런 학습으로 여러분이 지난 중학교 때 3년 동안 해봤지만 결론적으로 어땠어요? 이번 시험에서 어법에서 틀린 사람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본적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들을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험에서는 틀렸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철저하게 반대로 갈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제 반대로 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문제풀이로 먼저 접근을 할 거예요. 개념보다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내신이든 수능이든 가리지 않고 잘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어. 어법은 정해져 있거든.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게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패턴들을 정형화해놨고요. 그 정형화된 걸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거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대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요. 그에 대한 근거를 이제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 책을 잠깐만 펴보시면은 자 잠깐 한번 펴볼까요? 첫 페이지. 첫 페이지를 펴보면 얘들아 이제 왼쪽에 문제가 나와 있어. 그리고 오른쪽에 explaining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지. 그리고 하단에 보면
translate into Korean 해갖고 이제 큰 박스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는 조그만 박스로 words and phrase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왼쪽에 문제가 나와 있잖아. 예를 들어서 1번을 보자고. 1번을 보면 잠깐만요. 요거를 띄운 상태에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로 띄우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교재 사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좀 잘 볼게요. 자, 잠깐 앞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실 때 그냥 문제를 풀고 끝내는 게 아니고요. 이것처럼 After moving to a new city, I joined the company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joined 여기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어법상 맞다면은 왜 맞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가 쓰라는 거예요. 됐어? 만약에 틀리다면은 얘를 어떻게 바꿔야 되고 왜 그렇게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써라라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분석서로 이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작성을 해놨는데요. 여러분은 여기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겠냐면요. 일단은 어법상 맞나 틀리나에 대한 어떤 표시를 좀 먼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1번 joined가 맞다면은 여기 박스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어법상 올바른 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써주시면 되냐면 문제에 대한 의도를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 의도. 즉 여기에 나와 있는 joined에 왜 밑줄을 쳤을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다 밑줄을 쳤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의도를 간략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버전으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한 이제 이유를, 근거를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joined가 맞다면 왜 맞는 건데? 에 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이유를 이렇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하단에는 translate into Korean이라고 해서 한국어로 바꾸는 거 있는데 이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해석을 위한 교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법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해석을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words and phrase 해갖고 단어를 이제 조사하는 란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단어 뜻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어 뜻을 쓸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모르는 단어만 쓰셔도 돼요. 만약에 본인이 궁금하다면 뜻을 쓰는 것까지는 자율입니다. 그건 상관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 해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 단어나 아니면 수어가 나온다면은 여기에다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써야 되냐면, 내가 이 어법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하는 거 위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 두 번 수업에서는 개별 설명, 그 전체 설명보다는 개별 첨삭을 아마 더 많이 할 것 같거든. 그러면은 내가 여러분을 개별 첨삭을 해줄 때 너네가 어느 정도 수준의 단어를 알고 어느 정도는 모르는구나, 이걸 내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제 내가 여러분의 현재 어휘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 판단해서 내신 대비 때 뭔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이 모르는 단어를 쓸 때는 정말 명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정말 쉬워 보이는 단어를 할지라도 쓰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말하자면요. 여러분 중에 make란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make가 만들다 말고 make가 가다란 뜻도 있거든요. 고의 뜻이 있어요. 고의 뜻. 이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치? make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 되게 익숙한 단어지만 make가 가다란 뜻을 가진다는 건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그럼 이건 아는 단어예요? 모르는 단어예요? 모르는 단어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면서 막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는 내가 기존에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라는 상관없이 여기다가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정확하게 단어를 내가 아냐 모르냐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쯤은 해석을 해봐야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써드린 거는 숙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제가 이걸 작성한 거를 직접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제가 작성한 거를 보면서 여러분께서도 참고를 하셔서 숙제를 똑같이 진행을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어법 교재랑 그리고 이제 우리 하프모의고사에 관한 거는 제가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우선은 앞 시간에는 여러분이 시험을 봤던 하프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을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부모의고사 어디를 쓰냐면은 이제 처음 페이지를 일단 펴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을 일단 제가 먼저 쭉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정답을 불러드리면 여러분께서는요, 그 채점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점수를 써주시는데 10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당 10점으로 치면 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라는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맨 앞장에다 써주시면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답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준비됐죠? 1번부터 답 부를게요. 자, 1번에 1번, 2번에 3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다음 5번에 1번, 6번에 1번, 7번에 4번, 8번에 5번. 그 다음 9번에 3번, 10번에 1번. 됐죠? 자, 채점 다 하고 맨 앞면에 점수 써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은데 내가 생각했던 내 예상 점수보다는 괜찮은데. 자, 일단 이제 많은 거를 이제 해설하지는 않을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한 3개 정도를 이제 해설을 할 생각이고, 다음 시간에는 뒷부분에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다음 모의고사에서 해설을 할게요. 자, 일단 학부 모의고사의 이제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은 초반 20번대에 해당하는 문제가 이제 첫 페이지에 4개가 나와 있습니다. 1, 2, 3, 4번이 초반 20번대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30번대 문제, 30번대 초중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 9, 10번이 30번대 후반 문제, 그리고 요약문까지 해서 40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점짜리 위주로 저는 좀 해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2번, 4번, 6번에 대한 이 세 지문에 대한 해설을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축의 미추론, 어법, 그리고 빈칸 이렇게 해설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순서, 삽입, 요약 이걸 위주로 해설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그러면 처음에 2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막 높은 거는 아닌데 실제로 학생들이 좀 이제 많이 틀렸었던 그런 지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해설을 할 건데, 함축의 미추론이잖아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에 이제 시험을 보러 오셨던 분들은 제가 해설 강의 때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함축의 미추론 문제 있죠? 얘는 유사 빈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빈칸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함축의 미추론 문제는 결국에는 패러프레이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뭘까라는 걸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이 보면요, want to use a hammer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은 너가 망치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함축의 미 자체가 굉장히 이 밑줄이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비유적이거나 말 그대로 함축적이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이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가? 일단 기반이 되는 건 당연히 주제를 기반으로 풀어야 됩니다. 주제. 웬만하면은 이 빈칸이나 함축의미 같은 경우는요,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곳에 밑줄을 쳐놓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인 글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1단계가 뭐냐면 소재를 먼저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글이 뭐에 관한 내용이냐? 뭐에 관한 거예요? 이것부터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에 관한 내용인지를 판단하려면요, 일반적으로는 초반 첫 2문장 정도 읽으면 대부분 파악이 됩니다.
첫 두 문장 정도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면 아 이게 이 내용이구나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구나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정도는 우리가 파악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소재를 파악하고 나면은 당연히 이제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주제를 찾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함축 의미를 파악하는 게 문제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이제 이 밑줄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직독직해를 먼저 해보고 결국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우리가 앞부분을 통해서 단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함축 의미 풀이법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일단 1단계 그래 소재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소재는 뭐라고? 그래 초반부에 나온다고 했어. 그래서 초반부를 우리가 얼마나 잘 해석하느냐가 이 함축 의미 추론을 잘 푸는데 핵심이다, 관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문장을 좀 먼저 볼게요. 자, 첫 문장 보면 We have a tendency to interpret events selectively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사건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대. 근데 어떻게 해석한대? 선택적으로 해석한대. 선택적으로. 자 여기서 끝났거든. 첫 문장이. 그럼 우리가 한번 다음 문장 넘어가기 전에 한번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사건을 선택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선택적으로라는 말이 뭘 말하는 걸까? 뒷내용을 보기 전에는 사실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택적으로, 선별적으로 사건을 해석한다. 이 선별적으로란 말이 무엇일까? 사실 그래서 이 선별적으로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글을 읽다 보면 어떠냐면요. 이 선별하다, 선택하다, 뭐 고르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한번 볼게 이어서. 자 다음 문장 이어서 보면 If you want things to be this way or that way. 자 여기까지가 이제 if절인데 우리가 만약에 원한다면요. 어떤 것을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can most certainly select 또 나왔죠. 우리는 분명히 뭐 할 거냐면 선택하고 쌓고 배열할 거랍니다. 뭐를? 증거를요. 어떻게?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냐? That supports such a viewpoint. 자, 그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방식으로랍니다. 자, 일단 이제 끊어서 해석은 다 했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things라는 건 그냥 여러 가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앞에서 사건이라는 표현을 했으니까 사건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딱 바라보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우리가 하고 싶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대.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증거를 쌓을 수 있답니다. 증거를 이제 선별해갖고 증거를 쌓아서 이걸 마련해 준답니다. 그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쌓고 선택하고 배열하냐면 그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방식으로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상황을 바라봅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A랑 B랑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B가 잘한 것 같아. A는 잘못한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B가 잘했다라는 관점이잖아. 그치?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나는 이 어떤 상황,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사건을 해석을 한 거예요. 됐어?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 첫 문장에 나온 선별적으로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야. 됐어? 그럼 여기에서 선별적으로랑 비슷한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요. 주관적으로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됐어? 주관적으로. 여기서의 이 selectively는 뭐야? 주관적으로요. 주관적으로. 됐어요? 내 주관대로야. 내 주관대로. 됐어? 그러니까 객관적인 시선에서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상황에 알맞게끔 선택해서 사건을 바라본다는 거야.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B가 잘한 것 같다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가? 증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 증거를.
어떤 증거야? B가 왜 잘했는데 A는 왜 잘못했는데 이거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마련해 놓고 있어야 그래야 뭔가 토론을 하든 논의를 하든 뭔가 반박을 하든 뭔가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B가 잘했다는 증거로 즉 그러한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증거를 마련해야겠죠. 아니 내가 봤을 때 B가 잘했다라고 했는데 근데 A가 잘했다라는 증거가 쌓이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얘가 잘한 거니까 얘가 왜 잘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쌓아두는 방식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우리가 지금 이 문장, 이 두 번째 문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앞에서 나왔고 지금도 나왔던 이 선별한다는 의미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선별한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방금 전에 말했던 주관적으로 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장을 볼게요. 또 나왔거든? selective. 됐어요? 그럼 선별적인 인지는요, is based. 뭐를 기반으로 하겠습니까? On what seems to us to stand out. 자, 우리에게 seem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처럼 보이는 건데 stand out은 눈에 띄다, 두드러지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 됐어요?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것을 기반으로 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봤다시피 B가 잘했다, A가 잘못했다 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된다며 우리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자꾸 이렇게 고르려는 경향이 있다며 첫 문장에서. 그러면 우리의 그런 선별적인 인지가 왜 나오는 거냐고, 그런 게 왜 어떻게 나오는 거냐, 뭘 기반으로 하냐면 우리 눈에 띄는 걸 기반으로 한다는 거야. 우리 눈에 띄는 거. 그러니까 우리 눈에 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기반으로서 이 선별적인 인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에 앞서서 말했던 선별한다는 개념을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선택적 지각이라는 건 우리에게 두드러져 보이는 걸 기반으로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을 했죠. 결국 뭐랍니까? 우리가 선별적으로 인식하는 것, 누군 잘했네, 누군 잘못했네 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눈에만 띄는 것을 기반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한다는 거야.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한다. 됐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 사람들이 만약에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이 갈등이 있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 있고 각자가 가진 생각이나 사고나 관념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게 이제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However가 나왔네요. 그러나 what seems to us to be standing out. 자, 우리에게 눈에 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요, may very well be related to our goals. 자,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아주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목표나 관심사, 기대, 과거의 경험,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한 요구, 뭐 이런 거와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다. 자, 이것도 뭐 역시나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자, 우리에게 눈에 띄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눈에 띄는 거는 결국에 뭡니까? 선별적인 지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선별적인 지각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랑 관련성이 있는가? 왜 우리는 주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느냐라는 거야.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게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가질 목표라던가 우리가 가진 관심사라든가 기대라던가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경험이라든가 현재 상황에 대한 요구라던가 이런 것과 관련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냥 한마디로 퉁치면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재작년까지 그 정기적으로 이제 후원을 좀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제 어디에 후원을 했냐면요. 그 이제 그 미혼모 가정이랑 그리고 이제 그 소년 가정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사람들한테 제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었어요. 재작년에. 작년 초부터 끊었습니다. 끊은 이유는 그 단체에서 사기당했어요. 제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끊었는데 그럼 내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후원을 이제 그래도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씩 이제 제가 이제 정기적으로 후원을 했었는데 그 후원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어땠냐면요. 제 생각에는 뭐 이게
내가 이제 육아를 이제 좀 이제 힘들게 했으니까 나도 이제 우리 아들내미를 이제 기르고 이러면서 나도 그 육아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미혼모 가정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애를 기르기가 정말 힘들겠다.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그리고 소녀 가정 같은 경우는 부모도 없이 애들이 정말 힘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나의 어찌 보면은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거라든가 아니면은 나의 어떤 관심사라든가 아니면 나의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한 요구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내 눈에는 뭐가 띈 거야?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띈 거야.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선별적인 지각을 갖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든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라고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선별적 지각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나의 이 사고와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가 힘드냐, 아프리카에 난민들은 매일매일 굶어 죽고 있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이제 그 선별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는 저대로의 선별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선별적 지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다? 각자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됐습니까? 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시가 나오면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잠깐 보자면 with a hammer in hand, 자 손에 망치를 든 채로 everything, 모든 것이 looks like a nail. 여기서 nail은 못이란 뜻이에요. 손톱이 아니고요. 못이라고. 자,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한번 볼게요.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처럼 보인대요. 이게 뭔 말을 하는 것 같아? 이게 이 밑줄과 연관이 있거든. 잘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내용을 거의 다 읽었는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글에서 말하는 소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은 선별적인 선택을 한다는, 그러니까 선별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각자가. 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멘트죠.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왜 선별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야? 사람들이 선별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비유적 표현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망치를 들고 있다면, 이게 망치라고 쳐봐. 망치를 들고 있다면은 전부 다 못으로 보이게 될 거예요. 모든 게. 이건 무슨 말일까? 망치라는 녀석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상황. 내가 망치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망치를 들고 못을 박아야겠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자기에게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 상황과 관련된 관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망치를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모든 게 못처럼 보일 거라는 거야. 내가 망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모든 게 종이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내 상황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거야.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함축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 전까지 좀 빠르게 가보자면요. 이 인용구는 뭘 강조하냐면 선별적 지각의 현상을 강조한답니다. 선별적이란 말 또 나왔어요. 자, 이 구절 바로 갑니다. If you want to use a hammer, 우리가 만약에 망치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세상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이 may begin to look as though it is full of nails. 이 말의 사실 반복이거든요. 앞에 요거 있죠, 요 문장이랑 이 구절 내용이 있죠.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되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망치를 사용하고 싶어 한다면 세상은 어떻다? 전부 다 이 못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이게 될 거라고. 됐어? 똑같은 말이잖아. 내가 지금 망치를 든 상황이라면 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그렇죠? 그럼 여기서 망치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란 건 결국에 뭘 의미하는 걸까? 자, 그걸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망치를 손에 쥐고 있으면 모든 것이 못처럼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현재 상황이 망치를 들고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망치라는 것은 결국에 뭡니까? 이 못을 박기 위한 도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망치를 들고 무조건 못을 박아야겠구나 라는 어떤 관념이 생기게 된다는 거야. 사람들이. 됐어요? 이 망치를 갖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승우가 듣기를 제대로 안 해서 이걸로 후드로 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망치를 들고 있으면 못을 박아야겠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관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만의 주관적인 그런 의사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됐어?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에서 결국 이 망치를 사용하기를 원한다면이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본인의 의지, 본인만의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망치를 사용하고 싶다? 이건 결국 뭐라고요?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주관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 어떤 사건을 내가 바라봐야겠다. 됐어? 초반에 나왔던 주제와 가장 흡사한 내용이죠. 주제에서 나왔던 건 뭡니까? 사람들은 선별적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망치를 사용하기 원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엔 내가 선별적으로 사건을 바라보려고 한다면 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대로 어떤 일을 처리하려 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내용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정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3번을 보자면요. Intend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라고 나왔어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무언가를 할 작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만 가능하다. 자, 그래서 2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넘어가서 4번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어법이에요. 자, 어법은 사실 이제 이따가 우리가 그 교재를 가지고 좀 자세히 할 거지만 한번 맛배기로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고등부에서 나오는 기출 유형을 크게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사 관련 어법, 그리고 두 번째는 절 관련 어법,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이 3가지가 고등부에서 나오는 전체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 기타에서는 이제 몇 가지를 좀 자세히 쓰자면 일단 첫 번째 형용사 대 부사라던가 아니면은 대명사에 관련된 문제 또는 정렬구조 그리고 도치 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 뭐 기타 등등 더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애들만 제가 이렇게 좀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보자면은 1번에 이니치라고 나와 있는 녀석, 이 녀석은요 절에 관련된 겁니다. 됐어요? 두 번째 원 나왔는데 이건 원래 잘 나오는 녀석은 아니거든요. 대명사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using 나왔죠. using 동사처럼 생겼으면 일단 무조건 동사 관련이에요.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부분. 4번 부분을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좀 제가 설명을 써서 4번에는 how 나와있죠? 그럼 how 역시나 절 관련된 거고요. 5번에 are 나왔으니까 역시나 동사 관련된 게 됐어요.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성이 돼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녀석들의 지금 이 5개의 밑줄을 보시면요. 동사 관련된 문제 2개, 절 관련된 문제 2개, 그리고 기타에서 하나 이렇게 나왔죠. 실제로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전부 다 이런 비율로 많이 나옵니다. 특히 고1 모의고사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이번 6월 초에 모의고사를 보게 되겠죠. 처음으로 모의고사를 봅니다.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비중으로 많이 나와요. 동사 관련 2개, 절 관련 2개, 기타 하나 또는 동사 관련 2개, 절 관련 하나, 기타 2개. 그러니까 2, 2, 1 아니면 2, 1, 2 이 비율로 많이 나온다. 됐습니까? 웬만하면 일단 동사 관련 어법은 거의 1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출제율 자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따가 좀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만 제가 이번에는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이니치라고 나와 있어. 그럼 이니치를 보자마자 여러분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뒷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부터 봐야 되는 거는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건데 앞에 나와 있는 occasion 자체가 뭐야? 선행사야, 선행사. occasion이라는 건 어떤 상황, 경우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당연히 쓰시기 가능하고요. 관계부사 where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녀석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죠. 원래 이니치 뒤에는.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가 살펴보면은 주어 you 나왔고 have occurred 동사 나왔고요. smile 목적어 나왔죠. 이어서 and 뒤에 you 나왔고 could sense 동사 나왔고 여기에는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절 안쪽을 살펴보면 역시나 주어, 동사, 보어라는 이 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따라서 뒷부분이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니치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번째를 볼게요. 자, 이제 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녀석이 이제 우리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녀석이잖아요. 이 녀석의 문제 의도는 뭐냐면요.
대부분은 원이냐 원즈냐, 즉 수일치를 물어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한 가지 쌤이 말을 해주자면 대명사에 관련된 문제는요 해석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해석으로. 됐어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보자면 지금 여기서 주어가 the most obvious way 여기가 주어죠. 여기 is가 동사고요. 그렇죠? 그러면 주어 동사 사이에 있는 녀석은 뭐겠냐? 전부 다 수식어예요. 수식어. 여기부터 여기 원까지가 다 수식어거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일단 부정대명사라는 녀석은 대명사라는 애 자체가 기본적으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장이나 또는 동일 문장 내에서 똑같은 말을 이제 또 쓰기 싫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원이나 원즈로 이렇게 바꾸곤 합니다. 자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녀석을 보자면요. 지금 여기에서 가장 유명한 방법이래요. identifying 뭔가를 확인하는 건데 뭘 확인하는 거냐면 genuine smile 그러니까 진정한 미소를 뭔가 insincere sincere는 이제 진정한 건데 in이 붙었으니까 좀 이제 거짓된 이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거짓된 것과 구별하는 방법이라고 나왔거든. 그럼 얘들아 여기서 identify와 from을 기준으로 앞에 나와 있는 놈을 A, 뒤에 나와 있는 놈을 B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됐어? 그럼 A랑 B를 구별하는 분명한 방법이 바로 대절이야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지금 A랑 B가 서로 비교되고 있는 상황인데 비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smile과 뒤에 나와 있는 one이 어때야 돼요? 이 둘이 동일한 녀석이어야겠죠. 서로 비교되고 있으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미소와 거짓된 미소 그러니까 미소라는 말을 두 번 쓰기 싫으니까 one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받아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 참고로 말하는데 이제 it이라는 형태로는 쓰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원과 it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원이라는 녀석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데 it이라는 녀석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원이라는 형태를 써야 되고 앞에 smile이라는 게 단수로 나왔잖아. 심지어 어도 붙어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수형 대명사 원을 쓰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mile을 대신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써놨었죠.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도 역시나 문제고요. 자, 3번에 이제 using이라고 나왔는데 자, 역시나 동사 관련 어법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ing라는 녀석은요 동사의 확률이 0%예요. 0%.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이 녀석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로 먼저 시작을 해야 돼요.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그래서 항상 시작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문장의 처음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부터거든요. take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를 한번 체크해보자. 일단 take라는 동사가 나왔어. 쭉 넘어가서 보니까 and가 나오네. and 나왔고 이어서 manufacture라는 동사가 또 나왔어. 됐어? 그러면 여기에서 take라는 동사와 manufacture라는 동사가 and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manufacturer smile 해갖고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take라는 동사와 manufacture라는 동사를 and로 연결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use라는 동사를 쓰려면 마찬가지로 and와 같은 어떤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에 접속사가 있냐는 거야? 없어요. 없잖아. 지금 using과 smile 사이에 어떤 접속사가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니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 항상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 동사 자리가 아니네? 그럼 동사 자리가 아니면은 뭐냐? 준동사 자리예요. 준동사 자리. 됐어? 준동사 자리. 준동사라는 거는 여러분이 다 알 법한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거든요.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돼. 셋 중에 하나. 근데 이 준동사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여러분이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여기에다가 능동을 써야 돼, 수동을 써야 돼. 여기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됐어요? 요 과정까지 와야 돼요. 요 과정까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준동사 중에 어떤 녀석을 써야 되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가장 쉬운 방법은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자,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take the opportunity. 자, 기회를 가져보랍니다. to look in the mirror. 자, 거울에서 뭔가 이제 뭐 모습을 볼 그럴 기회를 가지랍니다. 그리고 미소를 한번 지어보래요.
using the lower half of your face only. 너의 얼굴의 절반 아랫부분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적합하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using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사용해서라고 해석했거든. 사용해서. 그럼 뭐뭐 해서라고 해석되거나 결국 여기서 뭐뭐 해서라는 건 뭐뭐 하면서랑 똑같은 뜻이거든. 사용하면서 한번 미소를 지어라. 됐어? 이런 거니까. 그럼 뭐뭐 하면서에 해당하는 해석은요. 사실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분사 구문입니다. 됐어요? 분사 구문. 따라서 투부정사 아니고 동명사 아니고 분사로 쓰였구나. 여기까지 일단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근데 분사 구문은 결국에 ing냐 pp냐 둘 중 하나잖아. 근데 여기 ing 형태로 일단 나와 있네. 그럼 이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건 이제 ing 형태가 맞냐, pp 형태가 맞냐, 결국에는 능동이 맞냐, 수동이 맞냐 이걸로 접근을 하는 거야. 자, 여기에서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죠. 뭡니까? 능동은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오지만 수동은 일반적으로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다 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뒤를 보면 어떻습니까? The lower half of your face 라는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능동형을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석도 해봐야 돼. 어떻게? 너의 얼굴의 아랫부분, 절반 아랫부분만을 사용하면서. 됐어요? 그럼 사용하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해석했으니까 역시나 능동형인 ing는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단서를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앞에 동사가 이미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와 뒤에 목적어가 나와 있어서 문맥상 이게 적절하기 때문에 분사 구문을 사용해야 된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how에 이제 밑줄이 쳐져 있거든.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요. 앞부분을 한번 먼저 봐. 앞을 봤을 때 judge라는 단어가 나왔거든. 판단하다. 그러면은 이 judge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 녀석의 목적어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야. 즉, 이 how 이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된다. 자, 그럼 how라는 녀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의문사니까 여러분이 중등부 때 무조건 배워왔었던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녀석, 즉 일명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간접 의문문. 근데 이 간접 의문문이 뭐냐면 명사절이란 말이야. 명사절. 그래서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목적어 역할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즉 목적어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자, 이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할게. how라는 녀석만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how라는 녀석만. 자, 우리가 how라는 건 흔히 어떻게로 해석을 하지만 how 뒤에 이처럼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있으면은 얼마나 라고 이제 해석이 되거든. 그래서 지금 how happy라는 녀석 이어서 your face 주어 나왔고 looks라는 동사 나왔고 이 happy가 뭐야?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너의 얼굴이 실제로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을을 붙었고요. how 뒤에 형용사도 제대로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답은 5번이에요. 1, 2, 3, 4가 다 맞았으니까. 자, 5번을 보자면은 이제 비동사에 밑줄 쳐져 있는데 아까 전에 쌤이 동사 관련 어법 풀 때는 원래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 이걸로 접근하라고 했었잖아. 근데 팁을 알아줄게. 여기서 팁. 어떤 거냐면 자, 비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비동사 밑줄. 비동사 밑줄의 문제 의도는요 거의 웬만하면 두 개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밑줄의 의도라고 쓸게요. 제가 문제 의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스위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동사입니다. 됐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 결국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스위치라는 거는 is 쓸래 아니면은 is 쓸래 are 쓸래 결국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단수냐 복수냐. 대동사라는 건 결국 뭐냐 is 쓸래 아니면은 does 쓸래. 됐어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웬만하면 비동사 밑줄은 이 두 개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서 얘가 대동사 문제인지 아니면 스위치 문제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걸 판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역시나 팁을 주자면 대동사 만약에 대동사 문제라면은 뒤에 뭐가 안 나와요. 뭐가 안 나와.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 보어라든가 원래 비동사 뒤에는 보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보어라든가 뭐 이런 애들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은 대동사 자체는 앞에 있는 말을 반복해서 받아주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Are you a student? Yes, I am.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럼 여기 yes, I am. am 뒤에는 생략된 말이 student잖아요. student.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대동사를 쓰는 거거든. 그래서 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앞에 나왔던 말이 생략이 돼서 뒤에 보어 같은 게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떠냐면요. 뒤에 lowered라는 비동사의 PP, 수동태의 형태도 나와 있고요. 심지어 뭐 부사에다가 전명구에다가 이것저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동사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러면 스위치 문제의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어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아주 간단하게도요. The skin이 주어예요. 물론 좀 자세히 해보자면은 Jenny smile부터 가야 됩니다. 첫 문장부터. Jenny smile will impact on the muscles and wrinkles around the eyes. 그 다음에 and less noticeably. 이거는 그냥 부사니까 필요 없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장 끝났고 이어서 보자면 the skin 주어 나왔고 between A and B까지 나왔죠. 여기까지. 그래서 skin에 대한 동사 자리이면서 skin은 단수이기 때문에 R가 아니라 is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이렇게 해설을 써놨고요. 됐죠? 자, 그래서 4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6번 질문, 이제 빈칸 문제 3점짜리를 좀 볼 건데, 시간이 조금 흘렀기 때문에 오늘 또 이제 그 인트로라서 제가 이런저런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요. 그래서 얘는 잠깐만 쉬었다가 마저 해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법 교재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좀만 쉬었다 합시다.
시간 줬을 때 뭐하고 자식아 빨리 갔다 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일부러 기다렸다가 딱 문 열리는 소리 날 때 나가려는 거 아니야? 일단 우린 다음 거 봅시다. 6번. 다 폈죠?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빈칸 문제인데 이 빈칸 문제도 이제 유형별로 조금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저는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좀 문제 유형을 좀 나누곤 합니다. 그래서 빈칸이 초반부에 있냐, 중반부에 있냐, 후반부에 있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2번 문제 해설을 할 때 잠깐 얘기했다시피 빈칸 문제 역시나 빈칸을 아무데나 뚫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빈칸을 뚫는 거는요 대부분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보통 빈칸을 뚫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문장의 빈칸이 뚫렸다는 건 웬만하면 이 첫 문장이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우리가 초반에 빈칸이 뚫려 있다면은 이 주제에 대한 단서를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아야겠죠. 주로 단서를 찾을 때는요 공통적 키워드가 나오게 되고요 공통된 말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주제를 찾을 수 있겠고요 빈칸은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마지막에 이제 빈칸이 뚫려 있다면요 역시나 비슷하게 얘 같은 경우는 주제일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또는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하는 주제 재진술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이제 수능 메타에서는 어떠냐면요 이 빈칸을 좀 중후반부에 뚫는 거를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글의 초반부에 주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 주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아니면은 비유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주제 자체를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만 보고는 도저히 이 글의 주제가 뭔지 알 수 없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 내용에 이렇게 그 주제에 대한 이 밑줄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 주제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구체적 버전의 주제를 다시 한번 말하는 즉 재진술을 하는 요 버전으로 이제 빈칸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찌 보면은요 빈칸이 처음에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우리가 빈칸이 초반에 있냐, 후반에 있냐, 중반에 있냐와 상관없이 다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나머지 내용, 빈칸이 뚫려 있지 않은 나머지 내용에서 우리가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일까? 뭘 키워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결국에는 글의 주제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 빈칸 문제를 연습할 때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빈칸은 양치기로는 잘 안 먹히는 유형이에요. 즉 양을 많이 우리가 푼다고 해서 빈칸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은 양으로서 조진다 이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라고 주관식 서술형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보는 게 사실은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내용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너무 물을 마시고 많이요? 빨리. 자, 첫 문장 들어볼게요.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자, 기술적인 혁신 때문에 music, 음악은 can now, 현재는 experienced, 경험될 수 있답니다. 뭐에 의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경험될 수 있어요. Former of the time than ever before.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음악이 이제 경험될 수 있답니다. 음악을 이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들을 수 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딱 한 문장 읽었는데 한 문장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적어도 이 글이 뭔가 음악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라고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일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mass availability.
자, 대중 이용 가능성이 has given 주어왔어요. 개인들에게 들어본 적이 없는 통제권을 주어왔습니다. 뭐에 대한 통제권이냐? over their own sound environment 라고 나왔죠. 그래서 어떤 음악적 환경, 그들 자신만의 음악적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개인에게 줬답니다. 자,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봐봐. 대중이용 가능성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기서 대중이용 가능성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앞에서 나온 요 말 있죠. 여기까지. 요거를 한 단어로, 이제 두 단어로 압축한 겁니다. 됐어? 지금 이 노란색 밑줄을 두 단어로 압축한 게 mass availability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음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대중 이용 가능성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대중 이용 가능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 사람들이 이제는 들어본 적이 없는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음악에 대한 자신만의 음악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게 됐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에 조금 더 자세히 써보자면요.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기술 혁신이 일어났어. 이걸로 인해서 이제 뭐가 가능해졌다? 음악을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즉 음악에 대한 대중성이 생겼다라는 거죠. 대중성. 됐어요? 그러니까 대중성이라고 일단 대중 이용 가능성이라고 해요. 대중 이용성이 증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에서는 사실 이거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제 세대가 딱 걸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초등학생 때 내가 한 초등학교 한 1, 2학년 이때는요 음악을 들으려고 하면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어요. 카세트 테이프. 그래서 그 카세트 테이프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음반이 있죠. 어떤 특정 가수의 음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사서 들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만약에 난 소녀시대의 어떤 노래만 듣고 싶어. 그리고 뭐 또 다른 가수의 이것만 듣고 싶어. 내가 바로 떠오르는 가수가 소녀시대네. 요즘의 대세가 뭐지? 요즘 대세는 모르겠네. 뭐냐? 에스파? 이게 요즘 대세냐? 몰라. 아무튼간에 에스파 맞냐? 이름 맞냐? 아무튼 좀 많이 본 거 같아요. 아니 뭐 방탄소년단? 근데 미안한데 진짜 나 두 그룹의 노래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아무튼간. 근데 이제 아무튼간 내가 이 가수의 요 노래, 요 가수의 요 노래 이렇게만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근데 옛날에 그게 안 됐어요. 왜? 어떤 가수의 단위로서 이제 노래가 나왔었거든요. 카세트에. 그러니까 특정 가수의 그 앨범 안에 있는 수록곡만을 이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내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음악에 대한 이제 이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음악에 대한 대중이용성이 가능해졌다. 결국에는 내가 골라서 지금 여러분 뭐 멜론이 됐든 뭐 어떤 사이트가 됐든 니네가 듣고 싶은 노래 그냥 알아서 골라서 들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능해진 거죠.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요. 자, 근데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러나 it has also confronted. 자, 그것은 또한 직면하게 됐답니다. 그들에게 직면시켰는데 뭐를요? The simultaneous availability. 자, 동시에 이용 가능성을 또 직면시키기도 했답니다. 어떤 이용 가능성이냐? 수많은 장르의 음악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또 이제 제공을 하게 됐대요. 결국에 쉽게 말하면 뭡니까?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됐다. 그냥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은요, have to orient themselves. 그들 자신에게 적응해야만 했다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음악에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 환경에 이제 적응을 했어야 됐다라는 거겠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여러분과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원래는 이 음악의 이제 역사가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였어요. 뭐 그전에는 LP판 뭐 이런 거였는데 저는 그 세대는 아니어서. 이 카세트 테이프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제 CDP가 나와요. CDP 뭔지 알아요? 여기에서 세대 차이가 나네. 이 CD 플레이어라고 해갖고 이제 CD를 이제 넣어서 이제 듣는 그런 작은 LP판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CDP 이후에 나온 게 이제 그 MP3 플레이어예요. 그 이제 옛날에 그 이제 미키 마우스 모양 이렇게 유명한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뭐지? 그 아이팟인가? 아이팟도 뭐 사실 MP3 한 종류라서 뭐 아이팟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스마트폰.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근데 이제
예전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카세트라든가 CDP라든가 이제 이런 시절에는요, 이제 대중이용 가능성이 사실 조금 불가능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시점에서는 이제 대중이용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장르의 음악을 우리가 이제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어땠냐면은 저는 MP3를 사실 꽤 오랫동안 썼거든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저는 MP3를 썼어요. 왜냐면 이 스마트폰에 음악을 어떻게 넣어갖고 어떻게 듣는지 이런 개념이 없었거든. 됐어?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러니까 이 새로운 환경에 나도 적응을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근데 그 다음 문장 제가 노란색 밑줄로 쳐놨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밑줄로 쳐놨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People, 사람들이 start filtering out. 자, 그 필터링을 해야 되고요.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밑줄 내용은 뭐냐면요. 앞에서 나온 그 환경에서 사람들이 적응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적응을 한다는 게 뭔 말이냐?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필터링을 하고요. organizing을 한대요. organizing 하면 원래 뭐 정리하다 또는 뭐 조합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들의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디지털 라이브러리가 뭐냐? 쉽게 말하면 재생 목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그런 재생 목록을 알아서 필터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입맛대로 필터링을 하고 그거를 이제 배열을 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마치 뭐처럼요? 그들이 한때 used to do 했던 것처럼요. 뭘 가지고? 그들의 물리적인 음악 컬렉션을 가지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인 음악 컬렉션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카세트에 나온 카세트 테이프나 아니면 그 CD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물리적인 컬렉션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나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발라드 음악을 좋아하면은 뭐 이제 발라드 음악을 부르는 뭐 어떤 가수들의 앨범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서 모아놓는다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물리적인 컬렉션처럼 이제 사람들이 디지털상에서 자기만의 재생 목록을 이제 뭐 만들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환경에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재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음악에 대한 대중이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기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내용에서 볼게요. However, 그러나 there is the difference.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The choice lies in their own hands. 자, 여기서 말하는 차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잠깐 보자면 사람들이 디지털 라이브러리를 만든다고 했어요. 현대에는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물리적인 음악 컬렉션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필터하고 오르게나이징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럼 이 두 가지의 이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그 선택이라는 게 자기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손에 있다고.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뭐 소녀시대 얘기를 해볼게요. 소녀시대에 어떤 음악이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다른 가수의 어떤 음악이 있어요. 또 어떤 음악이 있어요. 아 왜 지금 생각이 소녀시대밖에 안 나는 거야?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수의 여러 이제 노래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서 예전에는 이거를 CD나 카세트 테이프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 소녀시대 1집, 소녀시대 2집, 3집 막 이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현대에는 어떻다고요? 현대에는 그냥 내가 알아서 고르면 된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1집에 어떤 노래, 2집에 어떤 노래, 3집에 어떤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조합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아예 다른 가수의 어떤 노래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앞에서 말했던 거랑 반복되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어서 보자면요. Without being restricted to the limited collection of music distributors nor being audited by the local radio program as a pre-selector of the latest hits. 여기까지가 미더 덩어리거든요. 되게 길죠. 자, 그러면서 여기 빈칸 내용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 문장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좀 더 분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without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 중간을 보면 nor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nor 기준으로 앞뒤를 보시면 되겠고요. 앞부분 처음에 보시면 being restricted 나왔고 그 다음에 being guided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제한되는 것 없이래요. 뭐에? 제한된 수집이래요. 음악 배포자에. 됐어?
그러니까 음악 배포사의 제한된 컬렉션에 제한되지 않은 채로. 됐어요? 즉 무슨 말이냐? 음악 배포사는 뭐겠습니까? 이 뭐 소녀시대 1집이니 2집이니 얘네가 배포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얘네가 배포한 대로 우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선택권이 없다라는 건데요. 그런 제한이 없는 상태라고요. 됐어? 그럼 제한이 없다라는 건 결국에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마음대로 노래를 고를 수 있다. 이 얘기 하는 거겠죠. 또는 뭐래요? 가이드를 받는 거래요. 그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요. 프리셀렉트로서.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이 이제 그 라디오를 안 들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라디오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라디오를 들으면요. 이 어떤 특정 앨범이라든가 음악이 발매가 되기 전에 이 라디오에 나와서 이제 그 게스트들이 이제 선공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라디오에서 선공개를 하고 자, 이번에 이런 장르로 음악이 나왔는데요. 한번 많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DJ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선택자인 거죠. 라디오 DJ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가이드를 받는다던가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러분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 딱 어떤 노래를 우연찮게 들었는데 이거 괜찮네? 네이버 앱으로 무슨 노래야? 검색해보고 나도 다운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아무 노래나 막 이제 뭐 들어보다가 이거 괜찮네 하면은 이제 재생 목록에 냅두는 거고 별로네 하면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죠 보통은요. 자 어찌됐든간 우리가 이런 이제 어쨌든간 뭐 누군가에 의해서 가이드를 받든 아니면 배포자에 의해서 제한을 받든 그런 게 없다고요. 결국 괄호가 의미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괄호가 의미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요. 제3자에 의해 어떤 음악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아요?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제3자에 의해서 음악 선택을 강요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현대는. 됐어요? 지금 여러분이 음악을 듣는데 누구한테 강요받나요?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강요받지 않은 채로 개인은 적극적으로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빈칸이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 개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개인들은 지들이 알아서 음악을 고를 수 있다. 대충 뭐 이런 내용 들어가면 되겠죠. 맞아요? 강요받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들이 알아서 음악을 뭐 선택해갖고 자기들만의 뭐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적절하겠죠. 맞아요? 자 남은 문장도 한번 볼게요. The search for the right song. 자 적절한 노래를 검색하는 건요. is thus 따라서 관련성이 있답니다. considerable effort. 상당한 노력과 관련성이 있답니다. 여기서 이제 상당한 노력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그전에는 가이드를 받았었잖아요. 뭐 가이드를 받거나 이 노래 들어봐라 하면서 강제로 배포를 하거나 이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노래를 내 재생 목록에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순전히 내 판단에 달려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많이 들어보고 괜찮네 하면 넣고 안 괜찮네 하면 안 넣고 이런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이 좀 음악을 많이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상당한 노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해설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아래 정의라고 써놨는데 보시면요. 예전에는 음반이 물리적 형태로 존재해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수집을 했었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특정 가수의 앨범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음악의 대중이용 가능성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장르의 음악을 직접 필터링하고 조합을 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열리게 된 거죠. 즉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 음악을 자기가 직접 필터링하고 조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의 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세 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알아서 음악을 골라야 된다 라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자기가 직접 골라야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일까요? 내가 직접 음악을 결정해야 된다. 뭘까? 정답 1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머지 보기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빈칸 문제니까요. 자 2번부터 보겠습니다. Understand the technical aspect of recording sessions라고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recording sessions 때문에 틀렸어요. 얘 같은 경우는. 자 녹음 세션의 이제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개념은 결국 뭡니까? 아까 초반에 말했다시피 이 기술의 혁신을 통해서 우리는요. 결국 사람들에게 음악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자율성을 선사해줬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기술이라는 표현은
발달로 인해서 자율성을 줬다라는 키워드로서 쓰인 거예요. 기술이라는 거. 근데 기술적 측면을 이해한다라는 거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주제와 좀 벗어난 정답이 되는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Share unique and inspiring playlist on social media.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독특하고 영감을 주는 그런 플레이리스트를 공유해야 된다. 뭐 역시나 전혀 상관없죠. 왜냐면 여기서는 공유를 하자라는 게 아니고요. 공유가 중요한 말이 아니야. 공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자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본인이 직접 재생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니까 주제에 알맞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자면 Interpret lyrics with background knowledge of the songs. 곡의 배경 지식으로 가사를 해석해라. 가사를 해석하라는 말은 전혀 아예 언급조차도 되어 있지 않은 전혀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에 대한 오답을 정리를 하자면요. 2번, 3번이 좀 비슷한 속성의 오답이고 4번은 아예 다른 속성인데요. 2번, 3번, 4번, 2번, 3번은요. 어떤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기는 해요. 뭐 기술적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플레이리스트라든가 이런 키워드가 들어는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주제에서 벗어난 거예요. 2번, 3번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아예 소재부터 벗어난 내용입니다. 아예 소재에서 벗어났어요. 가사를 무슨 뭐 해석한다라는데 가사란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이 글은 어디까지나 기술 혁신으로 인한 재생 목록을 자기가 직접 꾸릴 수 있다라는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소재어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에서 벗어난 오답이 되는 거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도 좀 반대인데요. 5번을 보시면 Seek the advice of a voice specialist for better performances. 더 나은 수행을 위해서 음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된다고 했나요? 그 반대잖아, 오히려. 그 앞에서 아까 우리가 나왔었던 그 어떤 뭐 라디오 진행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음악 배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전문가 아니야? 근데 이런 사람들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 그쵸? 그럼 결국에 무슨 말입니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지 않은 채로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 5번 내용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반대의 내용이 되는 거야. 반대의 내용. 전문가, 즉 음악 배급자나 라디오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지 않은 채로라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주제에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답 유형이 3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처럼 빈칸 유형 오답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답 유형을 여러분이 좀 정리해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빈칸의 오답 유형입니다. 빈칸 오답 유형.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소재가 아예 다른 경우였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4번이 이랬었죠. 두 번째는요. 소재의 일부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었죠. 이게 몇 번? 2번과 3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예 반대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몇 번? 5번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오답 유형이 약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보통 고3 수준 정도 되면은 2번 오답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2번 오답류. 그러니까 1번, 3번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어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리고 학교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주역고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은 주역고 같은 경우는 3번 패턴은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물론 학교 그 선생님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1, 2번은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문제 유형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다 했고요. 오늘 해설 강의를 좀 길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법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많이 이제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으니까 숙제하는 방법과 숙제에 대해서만 좀 안내를 나가고 제가 수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제가 오늘 학부 모의고사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답지를 좀 드릴게요. 답지도 있고 해설지도 있거든요. 여기 이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숙제를 쓰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이 5월 9일이고 숙제는 항상 두 종류가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일단 학부 모의고사에 대한 숙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수업 진행한 게 2, 4, 6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번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오시면 되는데, 자, 그 모의고사 오늘 이제 학습한 거를요, 모의고사 전체라고 쓸게요. 그냥 모의고사 전체를 이제 자습서 보고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해설서예요, 해설지, 자습서 보고 학습을 해오시면 되는데, 이 학습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구문 분석을 한다거나 해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해석을 쓸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 그 지문을 보면서 일단 모를 만한 단어 같은 거, 내가 해석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죠. 그냥 해석은 그냥 뭐 말로 하거나 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적인 부분, 내가 해석이 좀 막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는 어떻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각자 좀 조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이 뭘까? 주제라던가 아니면 요약문이라던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여러분이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부터 테스트를 볼 건데요. 다음 시간에 테스트를 뭘 볼 거냐면요. 이 테스트는 우리 자습실에서 보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의 중간에 제가 짧게 볼 겁니다. 짧게. 그래서 단어 테스트를 볼 거예요. 단어 테스트는 10개 지문 중에서 제가 몇 개만 뽑아서 낼 겁니다. 한 10단어 정도만. 아주 몇 개만 낼 거고요. 뜻만 시험 볼 거예요. 뜻만. 알겠죠? 그래서 단어 시험을 볼 거고, 또 뭐가 있냐면 문장 해석도 넣을 겁니다. 구문 분석은 제외할 거예요. 구문 분석 제외하고 문장 해석만 할 거고, 해석은 한두 문장 정도만 뽑을 겁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했을 때 랜덤으로 제가 한 문장 정도로 뽑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변형 문제를 한두 문제 정도 낼 겁니다. 자, 변형 문제 역시도 1에서 10번 중에서 랜덤으로 제가 하나를 찍어서 이거를 다른 유형으로 변형시켜서 출제할 건데, 자, 변형 유형은요, 오늘 우리가 배웠던 유형, 이제 어법을 제외한 함축 의미 아니면 빈칸 둘 중에 하나로 제가 바꿔서 출제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함축 의미 또는 빈칸으로 출제를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제 테스트를 봤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자, 너네 다음 시간까지 모의고사 보고 그 자습서 보고 학습해와라 라고 했을 때 너네가 숙제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판단할 수가 없겠죠. 니네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뭐밖에 없을까요?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만 여러분이 학습을 제대로 했구나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따라서 이 테스트의 난이도는요, 여러분이 숙제만 제대로 했다면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낼 거예요. 알겠죠? 엄청 어렵게 뭐 낼 생각은 없습니다. 숙제를 제대로 했다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를 할 거고요. 단어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팁을 줄게요. 단어는요, 제가 아까 해설지 나눠드렸잖아요. 해설지를 보시면요, 거기에 단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핵심어휘 해갖고 정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해설지 보이시죠? 여기에서만 낼 거예요. 여기에서만. 알겠죠? 여기에서만 제가 랜덤으로 한 5에서 10개 정도 랜덤으로 낼 거니까 뭐 그렇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어법입니다. 자, 어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총 25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여러분 교재에. 그래서 당연히 25문제를 다 하진 않을 거고요. 일단 첫날이기 때문에 분량을 조금 많이 줘서 10문제 정도를 풀 겁니다. 10문제. 그래서 1번에서 10번까지 여러분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어법을 1에서 10번까지 풀이를 하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말을 했었죠? 일단 그 문제 의도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한번 작성해 보셔도 됩니다. 오늘 뭐 특별히 뭐 여러분이 이렇게 뭐 배운 거나 이런 게 있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생각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거까지 작성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모르는 단어 제가 그 오른쪽 하단에다가 이제 쓰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작성을 하면 되는데 뜻은 안 써도 됩니다.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자기 선택인데 안 써도 돼요. 됐죠? 그래서 1에서 10번까지 이 모든 거를 수요일까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